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13일 월요일 카플라 뉴스입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셨나요? 오늘도 카플라 뉴스는 유익하고 재미있는 뉴스로 꽉꽉 채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한인회가 지난달부터 한 달간 한인사회에서 모금한 지진 성금 32만 달러를 오늘 유니세프에 전달했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에 이어 어제는 뉴요크 시그니처 은행이 폐쇄돼 은행 줄도산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도산 가능성이 큰 은행 20곳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은행 도산 공포로 금융 불안이 커지자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긴급 대국민 기자회견을 갖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5만 달러를 받고 청부 살인을 시도한 한인 남성이 뉴욕에서 체포됐습니다. FBI의 함정 단속에 걸린 것입니다. 샌디에이고 해안에서 미리국 선박이 전복돼 최소 8명이 숨졌습니다. 어제 할리우드 돌비 극장에서 열린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중국계 이민자 가정의 애환을 그린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가 7관 왕을 휩쓸었습니다. 내일부터 LA 등 남가주 전역에 최대 8인치 폭우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이상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뉴스 헬라인들입니다. 3월 13일 월요일 카플라 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렛츠 고! 자신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은 꿈을 이루는 것이기에 많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코로나19 이전에는 모기지를 절대로 미납하지 않았습니다. 팬데믹은 우리 모두에게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모기지를 미납했었다면 캘리포니아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이 여러분의 주택을 지켜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미납금을 만회하도록 구제금을 대출기관에 직접 지불합니다. 수수료도 없고 되갚을 필요도 없습니다. 자격이 되는지 지금 알아보세요. camogigerelief.org. 네, 한인회가 지난 2월 13일부터 터키와 시리아 지진 피해 지역을 돕기 위해 모금한 성금 32만 달러를 오늘 유니세프에 전달했습니다. 유니세프 관계자는 30만 달러가 넘는 모금액에 놀라움을 표시하고 한인들의 따뜻한 사랑은 지진 피해 지역에 잘 전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LA 한인회가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피해 지역을 돕기 위해 한인사회에서 모금한 성금 32만 달러를 오늘 유니세프 측에 전달했습니다. 한인회는 오늘 오전 한인회를 방문한 유니세프 USA의 앰버 힐 시니어 매니징 디렉터 등에게 한인사회가 지난 2월 13일부터 3월 10일까지 모금한 32만 381달러를 전달했습니다. 이번 지진 피해 성금 모금 캠페인에는 참혹한 지진 피해 소식을 접한 한인들과 한인 기업, 은행, 한인 단체 등이 너나 할 것 없이 참여해 십시일반 모금한 것이어서 더욱 뜻깊었습니다. 특히 이번 성금 모금에는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웰페어를 절약해 성금을 내주신 한인 노인이 계셨고, 벼룩시장에서 중고 물건을 팔아 모은 수익금 2,000달러 전액을 지진 성금으로 낸 한인 청소년 봉사단체 드림트리 유스 파운데이션도 있었습니다. 또 노스리치 에브리데이 교회는 지진 피해 지역을 돕기 위해 교인들이 모두 참여한 특별 헌금으로 모아진 성금 14만 7,100달러를 내주셨으며, 오픈뱅크는 10만 달러를 선뜻 기부해 주셨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앞장서 주시는 SH 홍재단의 홍성애 이사장은 개인 성금액으로는 가장 많은 5만 달러 성금을 내주시기도 했습니다. 오늘 한인회로부터 32만 달러의 지진 성금을 전달받은 유니세프 측은 한인 커뮤니티가 불과 한 달 만에 30만 달러의 성금을 모은 데 놀랐다며, 한인 커뮤니티의 따뜻한 마음이 지진 피해 지역 아동과 주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소중하게 성금을 전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유니세프는 터키와 시리아 지진 피해 현장에서 난민들을 위해 위생 물품, 백신 접종, 의료뿐만 아니라 음식 배식소와 임시 쉘터도 운영 중입니다. 특히 이번 지진으로 부모를 잃은 어린이들을 돕고 있어 지진 재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난민들을 돕기 위한 한인들의 뜻이 잘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지난주 실리콘밸리 은행 도산에 이어 어제 뉴요크 시그니처 뱅크가 금융당국에 의해 폐쇄됐습니다. 일주일 새 은행 3곳이 무너져 은행 도산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은행 20곳이 도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피터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에서 16번째로 규모가 큰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에 이어 어제 뉴욕주 금융당국이 뉴욕에 본사를 둔 시그니처 은행을 폐쇄해 은행 줄도산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연방재무부, 연방준비제도 페드,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는 어제 저녁 공동성명을 통해 뉴욕주 금융당국에 의해 시그니처 은행이 폐쇄됐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에 본사를 둔 시그니처 은행은 암호화폐업계 주요 은행 중 하나입니다. 이는 실버게이트 은행의 자진 청산과 실리콘밸리 은행 폐쇄에 이어 세 번째 은행 붕괴입니다. 일주일 새 은행 세 곳이 연달아 파산 또는 폐쇄되자 은행 줄도산 공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마켓워치는 SVB와 비슷한 위험 가능성이 있는 미국 은행이 20곳에 달한다며 도산 가능성이 큰 은행 20곳의 리스트를 공개했습니다. 마켓워치는 러셀 3000 지수 포함 은행 중 기업의 손실 지표 중 하나인 AOCI-4 크기 등을 산출해 도산 위험성이 큰 은행 20곳을 추렸습니다. 마켓워치가 밝힌 AOCI- 비율이 높은 은행은 킥콥, Fifth Third Bancorp, LI 파이낸셜, 코메리카, 자이언스 뱅코퍼레이션, 파퓰러 등입니다. 커뮤니티 뱅크 시스템, 커머스 뱅크 쉐어스, 이스턴 뱅크 쉐어스, WSFS 파이낸셜, 퍼스트 하와이언 등도 20곳 리스트에 포함됐습니다. CNBC는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이번 사건이 커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연방정부는 이번 사태가 금융위기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고객이 맡긴 예금을 보험 보증 한도와 관계없이 전액 보증하기로 했습니다. 제니 옐런 재무장관, 제롬 파월 연방준비위원장과 마틴 그랜버그 예금보험공사 이사장은 공동성명을 통해 SVB 예금자들이 오늘 자신들의 예금 전액을 인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SVB 은행에는 예금을 인출하려는 고객들이 수십 미터 줄을 섰고 온라인 뱅킹이 중단돼 분통을 터뜨리는 고객들도 있었습니다. 카플라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금융 불안 진화에 나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금융 시스템은 안전하며 미국인은 은행에 보관 중인 예금을 언제든지 찾을 수 있다며 미국인들의 불안 심리를 진화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긴급 대국민 기자회견을 갖고 확산되고 있는 금융 불안 진화에 나섰습니다. I'm going to ask Congress and the banking regulators to strengthen the rules for banks to make it less likely this kind of bank failure would happen again. 오늘 오전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은행 시스템은 안전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미국인들에게 실리콘밸리 은행과 시그니처 은행의 붕괴 이후 은행 시스템이 안전하다는 것을 확신시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신의 예금은 필요할 때 거기에 있을 것이라며 이 은행들의 예금 계좌를 가지고 있는 전국의 중소기업들은 근로자들에게 돈을 지불하고 청구서를 지불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안심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고객들은 오늘부터 예금에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파산은행의 고객 예금은 보호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여기에 세금을 투입하지 않는 대신 은행들이 예금보험기금에 내는 수수료에서 돈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만약 FDIC가 은행을 인수한다면 은행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그곳에서 일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파산은행의 투자자들은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들은 고의로 위험을 무릅쓰고 위험이 보상되지 않았을 때 투자자들은 돈을 잃는다며 그것이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내 행정부에서 법 위에 있는 사람은 없다며 은행 파산 사태에 관한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5만 달러를 받고 청부 살인을 시도하던 한인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탄약과 총기뿐 아니라 라텍스 가면까지 압수됐습니다. 이 남성은 FBI의 함정 단속에 걸려들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애쉬 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5만 달러를 받고 청부살인을 시도한 한인 남성이 뉴욕에서 체포됐습니다. 연방검찰은 연방수사국이 지난 8일 메인주에 사는 한인 형구 코시악 씨를 청부살인 시도 혐의로 워체스터 카운티의 테리타운에서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FBI는 지난해 8월에 교도소 감청을 통해 코시악이 청부살인에 관심이 있다는 교신 정보를 입수하면서 함정수사에 들어갔습니다. FBI가 함정수사를 위해 펼친 가상의 청부살인 계획은
올 1월부터 시작됐습니다. 지난 2개월간 코시악은 뉴욕과 버스턴에서 FBI 요원을 수차례 만나 $50,000를 받는 대가로 맨하탄에 있는 가상의 사업가를 살해하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코시악은 메인주에서 워체스터 카운티의 테리타운으로 이동해 청부살인 최종 준비를 하던 중 잠복했던 FBI 요원에 체포됐습니다. 체포 당시 코시악은 AR-15 소총 2정, 9mm 권총 2정, 라이플 조준경, 방탄조끼, 탄약 수백 발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띈 것은 안면 인식 장치를 피하기 위한 노인 얼굴의 라텍스 마스크였습니다. 코시악 씨는 범행 후 도주를 위해 경찰 제복을 착용할 계획을 세운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코시악은 지난 2017년 메인주에서 총기상 절도 혐의로 중범 유죄 판결을 받아 2018년 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연방교도소에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캐플 뉴스 애슐리 킴입니다. 네, 샌디에고 해안 지역에서 이민자들을 싣고 밀입국하던 보트가 전복돼 이민자 8명이 숨졌습니다. 피터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샌디에고 해안에서 이민자들을 실은 밀입국 보트가 전복돼 최소 8명이 사망했습니다. 보트 전복으로 인한 실종자도 7명으로 추정되며 이들을 찾는 수색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샌디에고 소방구조대는 11일 오후 11시 30분 블랙스비치에서 배가 전복돼 사람들이 물에 빠졌다는 911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스페인어를 사용한 여성은 자신이 타고 있던 배와 함께 다른 선박 한 척이 해안에 접근하던 중 다른 선박이 파도에 휩쓸려 뒤집혔다고 신고했습니다. 이 신고자는 전복된 배에 15명이 타고 있었고 자신이 타고 있던 배에는 8명이 있었다고 했지만 현장에 출동한 미 해양경비대와 소방구조대는 바다에서 인양한 시신 8구입니다. 해양경비대는 신고 내용을 토대로 실종자가 최소 7명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색은 이날 오전부터 재개됐지만 아직 추가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당국은 911에 신고한 여성을 포함해 생존자들은 육지에 올라 달아났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아직 이들의 행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샌디에고 구조대는 신고를 받고 이 해변에 도착했을 때 연안에서 뒤집혀 있는 배 2척을 발견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블랙스비치는 샌디에고 시내에서 북서쪽으로 15마일 떨어진 곳으로 휴양과 서핑 명소로 사랑받는 곳입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어제 할리우드 돌비 극장에서 95회 아카데미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코일 란드리를 운영하는 중국계 이민자 가정의 애환을 그린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가 7관 왕을 휩쓸었습니다. 에브리싱의 양자경이 아시아계 배우 최초로 여우 주연상을 수상했고 베트남계 키 호이 콴이 남우 조연상을 받았습니다. 애쉬 김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어제 할리우드 돌비 극장에서 열린 제95회 아카데미 시상식은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를 위한 축제 같았습니다. 어제 시상식에서 그야말로 모든 걸 가져갔습니다. 데니엘 셰이너트 감독이 만든 영화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가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 감독, 각본상을 받은 것은 물론 남녀 연기상 4개 부분에서 3개를 휩쓰는 등 총 7개 오스카를 거머쥐며 주인공이 됐습니다. Everything은 어제 시상식에서 작품, 감독, 각본, 편집, 여우 주연상, 양쯔충, 여우 조연상 제이미 리 커티스, 나무조연상 키 호이 콴 등 7관왕에 오르며 올해 최다 수상작이 됐습니다. Everything은 이번 시상식에 앞서 10개 부분에 11개 후보를 올리며 가장 크게 주목받았습니다. 이 작품은 코인 섹터소를 운영하는 중국계 이민자 가족에게 위기가 닥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정교한 스토리, 참신한 유머와 사려 깊은 메시지, 양쯔충, 키 호이 콴, 제이미 리 커티스 등 출연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 등으로 보는 이를 놀래키고 웃기고 울린다는 평가를 받으며 관객과 평단 모두에서 극찬을 받았습니다. 특히 여우 주연상을 받은 양쯔충은 아시아 배우 최초 오스카 여우 주연상이라는 기록을 썼고 나무 조연상을 받은 키 호이 콴은 아시아계 배우 2번째로 이 부문 상을 받은 역사를 남겼습니다. 아시아 배우 2명이 같은 시상식에서 오스카 연기상을 받은 것 역시 이번이 최초였습니다. 캐플 뉴스 애슐리 킴입니다.
네, 내일부터 다시 LA든 남가주 전역에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국립기상청 National Weather Service는 오늘 저녁부터 남구주에 또 다른 대기의 강이 다가와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최대 8인치의 폭우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예보했습니다. 산악지대를 포함한 일부 지역에 홍수 범람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이번 비는 지나가는 비가 아니며 24시간 동안 지속하는 상당한 규모의 폭풍이 될 것이라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전부터 내리기 시작해 시간이 지날수록 빗줄기가 굵어져 상당한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해안과 밸리 지역은 최대 5인치, 산간 지역은 최대 8인치의 강우량이 예상됩니다. LA 다운타운 지역은 내일 오후에 시간당 최대 0.5에서 1인치 정도의 많은 비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폭우와 함께 강풍도 예고됐습니다. 벤츄라와 LA 카운티 산간 지역에는 30에서 50마일, 곳에 따라서는 최대 60마일의 강풍이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이번 폭우로 도로가 범람하고 진흙 사태가 우려되며 전선이 끊기고 가로수가 쓰러질 위험이 매우 크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전부터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오전 출근길 운전 조심하시고 도로에 쓰러진 가로수나 전신주 또는 전선이 있는지 잘 살피셔야 합니다. 2023년 3월 13일 월요일 카페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저녁 6시에는 제65회 한인의 문화센터 LA 카운티 정신건강국을 소개합니다 라는 영상이 공개됩니다. 저는 내일 모레 다시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